기원전 1300년대예요. 그러니까 신화왕국 18왕조 시대 때인데 이때 굉장히 일식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네요. 거의 뭐 10년 사이에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거 3번 정도. 엄청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불안했을 것 분명히. 같아요. 왠지. 근데 이집트에서는 발견이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일식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요. 어허. 굉장히 신기하게 안 나와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옆에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야, 이거 진짜 너무 같죠? 멋있다. 타르키아라는 공룡입니다. 타르키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타르키아라는 거를 누가 명명했냐? 우리 안될까요? 공룡님이 논문에. 그래서 여기 이야. 보면은 명명된 게 팍 에달이에요. 이 공룡 두 개의 포스터 저희가 찍은 수량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오, 이런. 이 타르키아는 저희 공룡님이 이제 한 작품이고 워낙에 너무나 생동감 있고 네. 멋진 그림이어가지고 이걸 팔 건데 뭐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포스터가 더 있습니다. 타란툴라 네뷸라 설명도 이제 제가 같이 적었고요. 타란툴라와 그다음에 야. 이번에 색이 보정돼서 새로 네. 나온 카리나 네뷸라 예전같이 이제 산맥이 너무나 노랗게 나와서 네네. 이 안에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안에 있는 별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이외에도 소장님과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굿즈들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굿즈 나오나요? 예, 이집트 굿즈도 몇 가지 지금 더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 준비 준비 과정 중이어서 단계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 몇 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새로운 굿즈들도 만나 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제목을 고대 이집트는 일식이 없다. 원래 일식 얘기를 하려고 랩미팅 예고 나갈 때도 이집트의 일식이라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식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관련해서 꽤 최근에 화제가 된 연구 조사 결과가 발표가 있었죠. 됐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글도 하나도 안 쓴 것 같고 제가 너무 바빠서 아마 안 썼던 것 같고요. 어디 나가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저희 피라미드 얘기 계속 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일식은 어차피 먼 훗날에 일어나니까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피라미드 새로운 조사 결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건 그래도 일식 준비한 게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를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좋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안될거하고 계속 보신 분들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식. 예, 일식을 상성님이 생중계하시고 또 일식 관련 콘텐츠들 이제 많이 맞아요. 보셔가지고 이런 종류의 지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일식 지도거든요. 근데 일식이 일어나는 범주를 이제 표현한 지도인데 가장 가운데 지난 부분이 이제 계기 일식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자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이집트를 지나가요. 저게 2027년 8월 2일입니다. 맞아요. 이집트 시간 기준으로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2시 반 정도까지 일식이 이제 일어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이집트를 지나가요. 이집트에서 계기 일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집트가 최적의 장소예요. 맞아요. 지금. 요거를 확대시킨 부분인데 룩소르를 예, 지나갑니다. 저 파란색 선이 룩소르를 지나가고요. 룩소르 외곽에 저 검은색 지점이 저기가 계기일식을 가장 긴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6분 23초 동안 계기일식이 진행되는 지점이 저기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네. 6분 23초면. 예. 6분 동안 밤이 되고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에 뭐가 오냐면 그때 방송할 때 김갑진 교수님하고 연결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에어컨 튼 것처럼. 저기는 덥잖아요. 8월 2일이면 얼마나 더울 거예요. 예, 제일 더운 시점이죠. 그게 서늘해지는. 서늘해지는 그 느낌을 느낄 수도 있을 건데다가 신비롭겠다. 달이 가리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달 그림자가 어둠이 우리한테 이렇게 그림자가 확 와요. 그게 느껴진대요. 저는 사실 계기일식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번 95% 정도 되는 일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식이 95% 정도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깜깜해져요. 되게 신기해요. 네. 느낌이 진짜 희한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저 계기일식 라인이 지나가는 저 룩소르 지역이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예요.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저 룩소르가 이제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memnon의 거상이라고 불리는 아메노테프 3세의 거상인데 원래 아메노테프 3세의 장례신전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좌상이에요.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이거는 람세스 3세의 장례신전이에요. 메디넷 하부라고 하는 신왕국 시대의 신전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되게 좋은 신전이고요. 여기가 진짜 멋있는 곳인데 데이르 엘 마흐리라고 하는 하셉스투의 장례신전이에요. 절벽으로 반원 형태로 신전을 감싸고 있고 그 앞에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전 범을 보이시죠? 여기가 진짜 유명하고 인기 많은 유적지이고
마찬가지고 신왕국 시대 18왕조의 여성 파라오예요. 그래서 이집트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언젠가. 아마 등장할 거예요. 제가 되게 관심 많은 파라오이기도 하고요. 그 신전을 정면으로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저 신전 안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신전이 다 끝나고 거기 관리자분들이 퇴근할 때까지? 야 나가 끝났어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면서 관리자 아저씨가 저보다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 나가면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시간의 선물이구나. 나름 좋은 사진을 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 있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왕들의 계곡이에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피라미드처럼 왕묘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신왕국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게 되죠. 투탕카멘 무덤도 있고요. 요거는 세티 1세 무덤이에요. 이것도 세티 1세 무덤. 이 왕들의 계곡에 있는 여러 무덤들 가운데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아요. 채색 부조가 되게 잘 남겨져 있어요. 입장료가 비싸요. 얼마나 비싸요? 얼마 정도예요? 지금 환율로는 한 6, 7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예. 비싸요? 예, 1,200파운드니까 시간 제한 없어요? 저기는 시간 제한 없는데 여기보다 더 비싼 무덤이 있는데 네페르타리 무덤 같은 네페르타리 경우는 네. 거의 10만 원. 시간도 한 10분. 10만 원인데 10분? 예. 너무 야박하다. 근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곳이에요. 약간 버티기만 한 12, 3분까지 그거 가격도 아마 계속 오를 거예요. 매년 올려요, 이집트 정부가. 그거 이제 룩소르 신전이에요. 요거 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운받은 사진이고요. 룩소르 동안에 있는 의뢰용 신전인데 이렇게 람세스 2세 때 지어진 것이고 이게 카르낙 신전인데 카르낙 신전의 규모가 정말 커요. 이것도 다운받은 사진인데 가로 세로 길이가 500m가 되는 500m 넘는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모든 유적들이 다 룩소르 지역에 있어요. 2027년에 만약에 일식을 보러 룩소르에 가면은 이 유적들도 보고 일식도 보고 제가 이집트의 8월 평균 날씨를 잠시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22.1도에서 34.2도 그러니까 사이. 그게 이집트가 큰 나라잖아요. 카이로 기준입니다. 저기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700km 떨어져 있어요. 그 기온은 도시에서의 기온인 거고 유적들은 대부분 사막 쪽에 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피라미드 새로운 조사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나올 텐데 사막 쪽에 유적들이 있다 보니까 유적들을 보러 나가면 기온이 확 올라가죠. 그렇군요. 41도네요. 예, 41도 와.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림자. 만약에 여름에 유적소를 간다고 치면 8월 달에 정말 여유로운 일정을 짜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유적 하나 보고 와서 호텔에서 수영하고 뭐 쉬고. 아주 여유롭게 보내는 그런 일정. 근데 일식이 2027년에만 있냐? 아니 계속 네. 있었죠. 요 표를 보시면 저 라인들이 다 일식이 관찰되는 지점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날짜를 측정을 한 거죠. 기원전 1300년대예요. 그러니까 신왕국 18왕조 시대 때인데 이때 굉장히 일식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네요. 거의 뭐 10년 사이에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거 3번 정도. 그래서 이런 점들이 18왕조 시대의 이집트인들의 심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서 진행된 연구들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피라미드 얘기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태양 신앙이 되게 중요한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게 된다, 가려진다. 그렇죠.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엄청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불안했을 것 분명히. 같아요, 왠지. 근데 이게 고대 이집트 문명은 상당히 많은 문자 기록이 확인이 되고 일식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집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식과 관련된 기록이 되게 많거든요. 많이 우리나라 확인이 같은 돼요. 경우에도 많죠. 그렇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발견이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일식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요. 어허. 굉장히 신기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뭔가 이거는 일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드는 구절이나 문장들은 있고 표현들은 네. 있지만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일식이 일어나는 게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이 밤 동안에 지하세계를 여행하면서 태양신의 가장 강력한 적인 뭐 아포피스 혹은 아펙이라고 불리는 존재랑 싸운다. 그래서 그 일식 자체가 이제 아펙의 승리를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글로 물리적으로 딱 기록하는 걸 금기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찾지만 못했을 뿐이지 사실 일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이를테면 아케트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아케트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걸 지평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태양이 아케트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아케트, 지평선 자체도 태양을 가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을 아케트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잘 안 나타나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자면 아멘나크트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의 석비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멋있다. 메레트 세케르라고 하는 여신한테 봉헌하는 그런 석비예요. 근데 저 이미지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노란색으로 상자 해놓은 거 보이시죠? 우측에 세로줄 우측에서 두 번째 아래쪽에 상자 하나 있고 위에. 오른쪽 위에 하나 또 있죠. 이어지는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표현이 케네크 엠 헤루라고 돼 있거든요. 케네크 엠
해루, 케네크는 어둠이란 뜻이에요. 예. 네. 그리고 M은 전치사고 해루는 낮이에요. 그럼 일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일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당신께서 낮 동안에 어둠을 만드셨다.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낮 동안의 어둠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일식일 수 네, 있겠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집트에서 일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저 약간 단어는 없고 아직까지는. 예, 요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이 돼요. 요거를 시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요거는 세네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죠. 태양 있죠, 동그라미. 근데 왼쪽에 별도 보여요. 맞아요. 별과 태양이 동시에 보인다? 이거는 일식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왜냐면 또 일식 일어나면 별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은유적으로 표현이 네.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일식은 계속 일어나요. 이거는 1451년에 일식이 있었던 건데 이집트 본토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건데 이 아프리카 대륙 동부 지역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에 누비아 지역에서는 보였을 거예요. 이 당시 1451년 이 당시가 이제 슈랑고 18왕조 시대 때인데 이때에는 이집트가 누비아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갖고 있었고 그 지역에 이집트의 군사 요새라든가 신전들을 지었었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이집트인들이 분명히 또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있어요. 요거는 기원전 1338년에 일식이 일어났던 범주인데 이 일식도 재미있는 게 저기 보면 이제 아마르나라고 불리는 지역이 아마르. 저기가 네. 아케나텐인데 아케나텐은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파라오예요. 태양 신앙과 관련해서 기존의 태양 신앙과는 좀 결이 다른 기존의 이집트의 종교 이데올로기는 다신교 체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신들을 다 부정하고 오로지 태양신 딱 한 명, 그 중에서도 태양 원반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텐 신만을 유일한 신으로 설정한 그런 파라오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기원전 1370년대의 여러 차례의 일식을 이 사람 분명히 이제 어렸을 때 봤을 것이고 그것이 네. 이 사람의 어떤 감수성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어떤 신앙 체계를 이 사람이 고안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수도를 이제 아마르나라고 하는 데로 옮기거든요. 여기 이제 아마르나라고 불리는 데가 있죠. 그리고 네네. 저기 테베라고 불리는 데 있죠. 테베. 네, 아래쪽에. 팁스라고 불리는 거기가 룩소르예요. 근데 원래 룩소르와 멤피스가 수도인데 이 아케나텐은 멤피스와 룩소르를 버리고 저 아마르나라고 불리는 데다가 수도를 옮겨 놓거든요.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수도도 옮겨요. 근데 저 아마르나 지역에서 우연히 저 아케나텐 치세 말년에 일식이 관찰이 됐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추론인데 네네. 어쩌면 그 일식으로 인해서 이 아케나텐이 지니고 있었던 정치적인 종교적 정당성이 약간 깨졌을 수 있다. 그래서 아케나텐의 정권이 타격을 입고 이 사람도 죽고 나중에 투탕카멘이 왕이 오르는 뭐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이야 어느 정도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일식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기한 현상으로 꼭 보고 싶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달이 가리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신앙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되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하고 나면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네, 욕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현상을 자기 뇌에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설명 방법이 과학이라는 것이고 이집트에서는 과학은 없었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식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 체계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일식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이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확보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다만 일식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시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시점과 그때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상, 역사적인 과정들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연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식이 있고 일식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 묘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는 몇 년도에 일어난 일식을 묘사한 것 같은데라고 추정되는 것들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신윤복 선생님이 그린 네. 월화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은 남자 여자가 몰래 담벼락에 만나면서 달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달이 초승달이 위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위로 그려진 초승달은 없거든요. 부분 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거를 그런 걸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날이 몇 월 며칠이다까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피라미드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식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피라미드 건설에 수로로 사용된 나일강 지류 땅속에서 찾았다. 이거 네. 이제 한국에서도 꽤 화제가 됐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메시지로 이거 보셨냐라고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어디 나가서 하거나 뭐 글로 쓰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피라미드 얘기를 꽤 많이 했잖아요. 네.
피라미드가 어디에 있는지는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게 이집트 지도고 멤피스 아래쪽으로 빨간색 상자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아, 네. 네네. 저기가 이제 피라미드가 지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빨간색 그 상자를 확대하면은 좌측편에 있는 지도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측편에 약간 진한 회색으로 선 보이시죠? 저게 강. 나일강이에요. 그 옆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경작지예요. 그 좌측편이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역들이에요. 경작지의 서쪽으로 사막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경작지 바로 너머에 사막이 시작되는 데 지어져요. 그리고 저 경작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 나일강이 댐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범람하지 않지만 고대에는 범람하던 범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사막에 피라미드를 지어? 피라미드만이 아니라 다른 유적들도 다른 무덤들도 다른 신전들도 대부분 사막 초입에 만들거든요. 안전하게 저기다 지은 그렇죠. 거죠. 피라미드가 경작지 서쪽 사막에 지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을 나일강의 서쪽에 만들어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왜냐하면 서쪽으로 이제 해가 지니까 네. 서쪽을 죽음의 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사막이 시작되는 부분에 지은 것은 경작지에 지으면 홍수가 매년 일어나니까 매년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피라미드 정도 되는 구조물들은 이론적으로는 한번 만들면 영원히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해요. 범람원을 바로 벗어나서 수해를 피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경작지 내에서 살아가니까 접근성 차원에서도 저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사막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기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저기다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집트학적인 담론들 속에서는 그냥 기본 지식이에요.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와. 이 화면에서 보시면 우측편에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네네. 진한 블루. 그게 나일강이고 좌측편에 초록색과 막 여러 가지 도시와 경작지예요. 지금 도시와 현대 경작지. 이집트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막이 시작되는데 피라미드가 다 있어요, 여기 있어. 누가 봐도 사막. 거기에 와. 위치하고 있어요. 보통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뭔가 사막,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그쪽에서 제목을 먼저 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제목들 중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막에 꽃 피운 문명.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죠. 이집트 문명은 사막에서 꽃 피운 게 아니라 나일 강변에서 꽃 피운 거고 사막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딱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일단 사막이 펼쳐져요. 그렇죠? 사막이 펼쳐지고 사막에 피라미드 있는 게 그러니까. 펼쳐지죠. 이런 모습인 어. 거죠. 우와 이집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계단식 피라미드. 역시 이집트에서 지어진 피라미드를 가운데 가장 최초로 지어진 피라미드죠. 대략 한 기원도 2700년, 2650년경에 지어진 피라미드이고 보시면 그냥 사막이죠. 저 사막이 사실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북아프리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하라 사막이고 야. 제가 서 있는 데서 뒤를 딱 돌아보면 푸른 경작지가 보여요. 요거 그 후대에 지어진 둥글 피라미드인데 역시 사막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북서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북서쪽. 네. 그러니까 사실 저 피라미드 넘어 저쪽으로는 아마 경작지가 보일 거예요. 사진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아마 좀 다들 보신 이제 보신 네, 피라미드예요. 굴절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죠. 이것도 역시 북서쪽에서 동남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 저 지평선에 약간 살짝 초록색. 살짝 보이죠. 네, 살짝 네, 살짝. 살짝 걸려 저기가 있어요. 이제 그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아. 돼요.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이게 붉은 피라미드인데 최초로 완성된 일반형 피라미드죠. 굴절 피라미드인데 이 사진을 찍은 데서 우측을 바라보면은 아마 또 이렇게 도시와 경작지가. 경작지 지형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피라미드죠. 기자의 기자의 세계의 피라미드. 피라미드인데 남서쪽에서 북동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저쪽 너머로 도시들 보이시죠? 네. 네. 예, 건물들 저기 지평선 너머에 저기가 원래는 다 경작지였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은 거기에 도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항공사진인데 항공사진. 제가 아까 사진 찍은 데는 이 사진에서 대각선으로 좌측 하단 너머에서 찍은 사진이죠. 사진 가장 너머에 도시들이 건물들이 보이고 사실은 원래 저기까지가 경작지였다. 이런 어떤 배경이 있어요. 피라미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요거를 일단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새로운 수로를 찾았다. 네. 새로운 나일강 지류를 찾았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